네, 안녕하세요. 하이팝.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대 기획사, 4대 메이저 기획사에 대해서 작년 한 해를 돌아보고 올 한 해를 예측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 생각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는 SM이었죠. 그래서 SM과 라이즈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한번 다뤘었는데, 이번 컨텐츠는 YG와 가장 주축 그룹이죠, 베이비몬스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컨텐츠 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서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새로 영상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구독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25년 YG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자면 반등의 해였다 라고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YG가 2010년대를 정말 주름 잡았죠. SM 중심의 SM, YG, JYP 약간 그 삼국지 이제 메이저 3대 시대에서 그래도 계속해서 어쨌든 SM이 1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는데, 사실 2010년대는 YG의 그 무서운 성장과 함께 한때는 정말 그 1위가 역전됐다고 느껴질 정도로 YG의 그 상승세와 파워가 어마어마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던 YG가 여러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서 그러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암흑기까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좀 하향세에 접어들었고 많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게 됐습니다. 근 한 2-3년 정도, 2024년까지의 한 2-3년 정도는 쉽지 않은 시기였다고 생각 들어요. YG 입장에서는 이제 양현석 대표의 법정 이슈도 있었고, 이제 재계약 이슈, 탈퇴 이슈, 여러 가지 많은 이슈들이 있었죠. 다 제가 일부러 지금 언급하진 않겠습니다만, YG 입장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어요. 그 시간들 속에서 누군가는 이제 YG의 시대는 갔다, YG가 이제 감을 잃었다 라는 얘기들이 이제 흘러나왔고, 실제로 이제 하이브가 독보적인 원탑으로 치고 나가고, 원래 메이저 3대 기획사 중에서도 YG가 제일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입장이 됐죠. 그러면서 이런 판도가 많이 바뀌었고 YG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아진 게 사실인데, 그 시기를 어떻게 보면은 힘든 시기를 딛고 작년 한 해는 반등을 했던, 그리고 이 반등이 과연 어디까지 또 올라갈 수 있을지를 예상해보게 하는 그런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시나 그 반등의 주역은 베이비몬스터였습니다. 작년 한 해, 2025년 한 해 YG의 반등과 베이비몬스터의 활약상을 간략하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YG가 2025년에 양현석 대표의 그런 이제 실질적인 업무 복귀와 함께 새로운 혁신 혹은 개혁을 단행했던 걸로 보여요. 이제 YG 어나운스 같은 거 보면 양현석 대표가 직접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엔터에 집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사업들을 싹 정리했고, 그래서 이제 배우 사업도 접었고, 한때 YG가 정말 패션, 식품, 여러 가지 사업 확장을 다각화하면서 좀 몸집을 부풀렸었는데, 엔터를 제외한 모든 사업을 다 정리를 했고, 특히나 이제 배우 사업까지도 정리를 하면서 YG 소속의 유명 배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배우 사업마저 정리할 정도로 완전히 이제 엔터에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캐시카우를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엿보였던 것 같고,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아티스트들과도 계약 종료가 많이 됐죠. 악뮤와도 계약 종료가 됐고, 그러면서 이제 베이비몬스터와 트레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제 향후 나올 넥스트 몬스터에도 굉장히 좀 힘을 쏟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마
올해나 내년쯤에 런칭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자 신인도 굉장히 열심히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메이저 4대 기획사 중에 시스템이 없는 회사라는 좀 그런 비하 내지는 조금 평가절하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들 모든 회사들이 이제 시스템화를 해서 뭐 CEO 하나에 이제 PD 하나만의 그런 감으로 운영이 되는 게 아닌 구조화를 통한 그런 기업화를 이제 이루어냈는데 YG만 여전히 양현석 대표 혼자의 그런 결정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뭔가 시스템이 없다라는 비판들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이제 양현석 대표님이 이제 받아들이고 실행에 옮긴 것 같아요. 지난 30년 동안 많은 분들께서 지적해 오셨던 딱 두 가지 점을 개선하고 발전시키고 싶은데요. 일단 YG 소속 가수들의 앨범이 너무 늦게 나온다. 그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YG 내부의 시스템들을 굉장히 많이 교체를 했고요. 그 두 번째는 다수의 IP를 갖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시스템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올해는 그런 부분이 실제로 이제 실행이 되고 추진이 돼서 제대로 굴러가는 어떻게 보면 첫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늦게라도 시스템화로 전환을 해서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 가려는 부분이 긍정적으로 여겨지고 어쨌든 그 사업의 다각화도 실패를 인정하고 정말 엔터에 집중하는 모습들도 보기가 굉장히 좋다고 지금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부진과 많은 여론에 대한 그런 피드백을 반영하려는 노력이 작년 한 해 엿보였던 것 같아요. 뭐 그리고 베비몬스터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정말 놀라운 성장, 굉장히 빠르고 무서울 정도로 치고 올라오는 게 느껴지고 있고요. 그 무서움이 이번 연말 시상식 마마랑 가요대전에서 굉장히 눈에 띄게 보였던 그런 시상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멤버들이 실력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뭔가 글로벌 투어를 돌면서 그 실력을 잘 다지고 무대에서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까지도 이제 멤버들 하나하나가 탑재가 된 것 같고, 뭐 라이브가 요새 다 AR을 깔아놓는데 제가 봤을 땐 비율을 굉장히 낮게 한 것 같기도 하고 발성들이 워낙 좋으니까 AR이 잘 안 들릴 정도로 뚫고 나오는 그런 라이브를 보면서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관객 입장에서 보면서 좀 놀랍더라고요. 원래 실력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생각보다도 더 잘한다는 게 느껴져서 뭐 그게 자연스럽게 조회수에도 반영이 된 것 같고 괜히 글로벌 팬덤이 지금 베이비몬스터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증명했던 시상식 무대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마와 가요대전은 베이비몬스터가 찢었다라고 해도 뭐 어불성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조금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팀이고요. 새삼 이 팀의 이름이 되게 잘 지었구나라고 느껴졌어요. 진짜 몬스터 같은데 외모를 보면 정말 애기들이고 실제로 나이도 애기잖아요. 그래서 베이비 몬스터 되게 딱 멤버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네이밍을 너무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이번 연말 시상식 보면서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네, 그래서 베모는 초반에 데뷔했을 때가 기대감에 비해서 조금 아쉬웠던 게 사실이었는데 워낙 블랙핑크의 넥스트 주제였으니까 큰 관심에 비해서 약간 아쉬운 출발을 보였지만 그 아쉬움을 빠르게 회복하고 지금은 오히려 기대감이 매우 올라가서 글쎄요, 뭐 올해 내년 지켜봐야겠지만 블랙핑크의 아성을 위협할 정도로 성장하지 않을까. 실제로 팬덤이 굉장히 빠르게 커지고 있고 이들이 워낙 기본 실력들이 탄탄하다 보니까 기대해 볼 만하다. 네, 그래서 작년 한 해 기반을 매우 잘 다진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2026년, 27년, 2년 정도 앞으로 향후 1, 2년 정도가 배몬의 그런 고점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를 지켜볼 수 있는 흥미로운 그런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배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고, 고점을 어디까지 과연 찍을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땐 상방이 뚫려 있거든요. 지금 어디까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은 지금 상황이라 굉장히 지금 하방 지지를 매우 잘 해놨고, 고점을 충분히 어디까지든 쏠 수 있는, 어떤 곡을 만나고 어떤 컨셉으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배몬은 상상 이상으로 잘 될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저의 예상이고, 그리고 기대감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중요한 중점적인 포인트를 얘기를 해보자면, 사실 지금 YG가 시스템적으로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정을 단행을 하면서 되게 작년 한 해 좋은 한 해를 보냈다고 생각이 들고, 배몬도 반등의 한 해를 가지면서 팬덤을 견고하게 다졌고,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모든 게 좋았는데 여기서 정말 한 방을 빵 쏘면서 올라가려면 어떻게 보면 가수들한테 꼭 필요한 인생곡을 만나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잠깐 새지만 이번 가요대전에서 사이코 무대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네, 사이코 무대에서 멤버들의 그 표정 연기가 압권이었고, 아사의 그 핸드마이크 스킬도 굉장히 임팩트가 있었고, 멤버들이 드디어 이제 조금 무대를 갖고 논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시상식 무대였어요. 향후에 어떤 곡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들이 보여줄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 한해는 프로덕션, 이제 어떤 곡을 만나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트립, 위고업 다 곡들도 좋고 괜찮았는데 약간 2% 부족한 느낌이 사실 있어요. 한방 터질만한 그런 뭔가 트렌드를 이끌어갈 수 있을 만큼의 웰메이드 곡 혹은 되게 트렌디한 곡을 만나면 더 터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덕션이 기본은 지금 굉장히 탄탄하게 쌓고 있지만 아직은 한 방은 조금 부족하다라는 게 제 느낌이고요. 그 한 방을 만날 수 있는 곡을 오래 만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걸 찾을 수 있는 어떤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안전한 곡의 선택도 좋지만 새로운 시도나 트렌드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선두주자로서의 그런 곡을 만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좀 기대감을 가져보고요. 그러면 배몬의 고점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트레저와 앞으로 나올 넥스트 몬스터 신인 그룹에 대한 얘기도 간단하게 나눠보자면, 뭐 트레저가 사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해요. 국내 팬덤이 조금 해외보다는 크지 않은 것 같고, 대중적으로는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트레저를 잘 모르는 게 사실이고, 근데 트레저의 위험은 사실 투어에서 나오거든요. 일본에서 입지가 굉장히 높고, 글로벌 투어도 계속해서 지금 성황리에 마치고 있어서 YG 입장에서는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계속해서 트레저를 이제 공연을 하면서 매출을 잘 만들어내고, 그리고 아마 멤버들도 사람들이 모를 뿐이지 수익을 크게 가져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실속 있는 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아시아권에서의 강한 팬덤 파워가 국내에도 올해는 조금 더 나은 기반을 쌓을 수 있는 한 해가 된다면 트레저의 미래도 앞으로도 계속 밝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2025년에 잠깐 멤버들을 공개했죠. 넥스트 몬스터. 개개인이 워낙 또 뛰어난, 굉장히 어린데 뛰어난 그런 인재들이 또 등장을 해서 참 YG는 이런 친구들을 잘 찾는구나. 인재 발굴 하나만큼은 진짜 메이저 빅4 중에 최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단순히 실력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끼 있고 실력 있는 그런 인재 발굴은 YG가 단연코 넘버원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넥스트 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언제 데뷔를 할지 모르겠지만 개인이 싱글을 또 낸다고 하니까 그 또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배먼도 이 정도 뛰어난 실력과 지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또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의 또 포텐셜을 보여줄지 기대감이 좀 큰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나올 이제 남자 신인이 가장 미지수긴 하죠. YG가 사실 빅뱅 이후에 그 정도의 아성을 지금 갖추고 큰 성공을 거둔 팀이 사실은 나오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위너나 아이콘이 뭐 잘 안 된 건 아니지만 잘 됐지만 YG가 기대하는 그런 기대치에 비하면 아쉬웠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이 원래는 빅뱅이라는 초대형 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 팀을 잘하는 회사였는데 지금 남자보다 걸그룹을 더 잘하는 그런 상황이 됐죠. 2NE1, 블랙핑크, 배문까지 지금 걸그룹은 거의 실패가 없이 쭉쭉쭉쭉 잘 어떻게 보면 터지고 있는 상태라서 남도를 오랜만에 터트릴 수 있을지, 지금 또 남도의 전성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새로운 보이그룹에 대한 기대가 좀 있고, 과연 어떤 또 인재들을 발굴해서 팀을 구성할지도 궁금하고요. 개인적으로 YG는 소인원이 좀 확실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멤버들이 실력 발휘를 하고 개개인의 이제 캐릭터가 드러나려면 어찌됐건 인원이 많은 것보다는 좀 적어야 되고, YG 자체가 뭔가 군무라든지 칼각의 이런 것들보다는 개개인이 돋보이는 그런 퍼포먼스를 선호하는 회사다 보니까 새로 나올 남돌도 이제 다이넌보다는 좀 인원수를 줄여서 멤버 한 명 한 명이 집중돼서 보일 수 있는 그런 팀을 좀 런칭을 하면 어떨 거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또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26년은 또 이제 대한민국을 그리고 전 세계를 흔들 블랙핑크의 앨범이 나오고 또 빅뱅의 20주년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YG 입장에서는 이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회사가 됐고,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팀들 중에 가장 성공했고 가장 잘 이제 YG를 여기까지 만든 그 빅뱅과 블핑이 나오기 때문에 두 팀의 그 앨범 역시나 굉장히 큰 기대가 되고, 뭐 YG 주식에도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곧 블핑 앨범이 나오기 때문에 그 또한 역시 기대가 되고, 1월에 블랙핑크, 4월에 빅뱅, 네, 한번 또 좋은 음악들을 들고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2026년 YG 호재가 가득할 거란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그간의 부진을 만회하는, 작년이 어떻게 보면 그 V자 반등을 했던 저점을 찍고 올라온 한 해였다고 생각이 들고, 반등을 해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올해는 그 반등을 기반으로 한번 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메이저 빅4의 이 판도를 한번 흔드는 게 YG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조금 대중들이나 좀 엔터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YG 한물 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26년은 한번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시도했던 그런 시스템화가 잘 자리를 잡아서 본격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요. 예전에 그 양현석 대표가 어떤 그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자기는 잘 만들어진 그런 설렁탕이었나요? 뭐 그 밥그릇에 마지막 소금간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역할을 올해 다시 이제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나머지 주요한 역할들을 그런 시스템화를 통해서 구현해낼 수 있고, 마지막 그 소금을 간 조절하는 그 소금의 역할을 양현석 대표가 초심으로 YG를 운영한다면
다시 한번 YG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오늘은 YG와 베이비몬스터를 중심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컨텐츠가 괜찮으셨다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네, 새로 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뭐 제가 오늘 나눈 얘기들에 대해서 각자의 생각과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한번 서로 의견 나눠보고, 저도 그 의견을 보고 또 답글을 달면서 좀 지속적인 토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